안녕하세요. 잔소리 처방전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죠. AI가 여러 직업들을 대체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데요. AI가 대신 소장을 써준다는 둥, 대신 내용 증명을 보내준다는 둥 얘기가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AI가 웬만한 문과 전문직을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혼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앞으로는 변호사 없이 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AI가 이미 법조계에도 리걸테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AI가 법조계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 판례 검색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판례가 정말 몇백만, 몇천만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은 모두 다 보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딸깍 하면은 순식간에 검색해가지고 관련된 판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초안 작성하는 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주장, 증거 같은 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나하나 쓰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몇 시간부터 며칠, 길면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딸깍 하면은 요즘은 이제 에이전트 모드 이런 걸 해서 시간이 몇십 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AI의 압승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반만 맞고 반은 틀리냐? AI를 이용해서 소송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할루시네이션, 환각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변호사가 자기가 직접 서면을 쓴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딸깍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물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기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판례가 있대요. 근데 판사는 처음 보는 판례예요. 설마?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그 판례를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없는 판례였다는 거죠. AI가 되게 그럴싸하게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그 판례 번호까지 만들어낸다니까요. 저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를 찾아줘, 아니면 무슨 내용의 판례를 찾아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서면을 써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그럴싸하게 청산유수처럼 쫙쫙쫙쫙 써줍니다. 근데 저도 처음 보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뭐지? 심지어 판례 번호랑 법원 이름까지 써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판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법원에 냈다, 그리고 판사가 서면을 읽는데 AI가 만들어준 가짜 판례가 들어가 있는 서면을 본다? 그걸 확인하는 판사는 앞으로 여러분이 내는 서면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그냥 AI 딸깍 해가지고 냈구나. 여러분의 주장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갈테크,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AI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판례가 문제야? 그럼 AI가 뭔가 판례를 인용을 할 때 실제 판례랑 연결되는 링크가 달려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AI를 만들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런 버전의 AI들이 법조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판례 번호가 쫙 나오고 그 링크를 누르면은 실제로 그 판례가 나와요. 실제로 있는 판례네? 아싸, 너무 편하다? 아닙니다. AI는 이 판례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그 판례를 정독을 해보면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존재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판례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홀로 소송을 하고 싶은 게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간단한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겠다, 이런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액수가 크다, 이런 경우에서는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AI 등장으로 인해서 비법조인도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된 것은 비법조인이 아니라 기성법조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판례도 리서치하고 서면도 쓰는데 여러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야 됐다면은 이젠 AI를 이용해서 한 명의 능력 있는 변호사가 5명, 10명, 100명 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가 있다면은 비법조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수임할 때 예전보다 좀 더 낮은 단가로 사건을 맡길 수 있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의 AI 시대에서는 법조계에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AI를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복잡한 사건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니까 혹시라도 법조계에서 이런 AI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발전이 생기고 좀 더 많은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 되면은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